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0호 제8면 기사입니다. 제14회 정기음악회,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음악 세상 더불어 개최.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는 매년 장애, 비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음악으로 사회통합과 장애인식 개선을 목표로 매년 시민들에게 음악회 더불어를 선보이고 있다. 음악회 더불어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 전신인 비영리민간단체인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부터 꾸준하게 개최하여 올해 14회째인 발달장애 음악인, 동아리들의 음악축제이다. 이 음악회로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함은 물론 음악교육을 통하여 단체생활, 자립생활, 여가생활을 배워 지역사회에서 음악활동가로서의 자질을 선보이게 되는 간절한 꿈의 무대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인에 선정되어 음악회에 참여하는 예술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더 특별한 음악회가 될 예정이다. 음악회를 관람한 일반 시민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함께 비장애인과 함께 무대를 만드는 모습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기회가 된다며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평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11월 20일 오후 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아나운서 류수경의 진행으로 난타 소리놀이, 나눔꽃 챔버 오케스트라, 마림바밴드 등 총 11팀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허혜영 회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부천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희망의 무대가 되고 싶다. 음악으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며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면서 부천시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장애인 부모님,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장애 부모 댄스 동아리 이진숙 강사는 이번 기회에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이 건강과 힐링을 찾고 더욱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이러한 지원과 무대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또한 멋진 무대를 기대하라는 말도 함께 전하였다. 민생경제 회복 올인 부천시, 내년 민생정책 더 촘촘하게.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지난 15일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제7차 부천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2개 부서 비상경제 대응 사업의 총괄 추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한 해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내년도 민생경제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익 시장은 지난 6월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최우선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직접 챙겨왔다. 대책회의에서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고통받는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 자영업 기업 고용 물가 4개 대책반과 취약계층, 내수회복 분야에서 총 46개의 대응 사업을 추진해왔다. 비상경제 대책에 전력을 다한 결과 경제위기의 파급이 큰 취약계층 대상 세금 감면 10번 지역 6천만 원 지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04억 3천만 원 지급, 소상공인 한시적 상수도요금 4억 8천만 원 감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마련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왔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전통시장과 지역 고용 실태의 바로미터인 부천 일자리 센터 등 현장을 둘러보며 민생을 살뜰히 돌봤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중장년층으로 확대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시는 고물가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9개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며 내년에는 민생경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전략특화 사업인 로봇 금형기업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자 고용 지원, 시간제 보육사업 등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익 시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상시국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경제위기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천시가 시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쉐어하우스 칸 2호 입주.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쉐어하우스 칸 2호, 메탄사동에 18일 여성 자립준비청년 3명이 입주했다. 수원시의 청년 주거복지 정책인 쉐어하우스 칸은 정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 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집에 같은 성별 청년 3명이 공동 거주하게 된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권선 1동 메탄사동 다세대 주택의 쉐어하우스 칸을 조성했는데 지난 9월 30일 1호 권선 1동에 남성 청년 2명이 입주했고 이날 2호에 여성 청년 3명이 입주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입주를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선정된 청년 3명을 대상으로 10일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입주 청년은 박모, 25시, 천모, 23시, 정모, 29샤. 박씨는 그룹에서 생활하다가 2019년 퇴소했고 천씨와 정씨는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생활을 하다가 자립했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청년들의 입주에 앞서 쉐어하우스 칸을 둘러보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두고 돌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쉐어하우스 칸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고 가구와 가전제품이 설치돼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수원시는 자립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자를 취 창업 관련 기관에 연계해주고 해당 기관에 추천해준다. 또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입주 청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해 정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퇴소자에게는 수원시 청년 우선 공급 청년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활력이 넘치는 고령 친화도시 수원 만든다. 수원시는 18일 8달구 수원시장기 요양지원센터에서 고령 친화도시 모니터단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고령 친화도시 조성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이훈혜 한국정책경영연구원장은 고령 친화도시 이해 고령 친화도시 주요 개념 현황 고령 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이해, 역할 모니터링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훈혜 원장은 고령 친화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서비스 체계 등이 골고루 갖춰진 지역 공동체라며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조화를 이루고 연령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모니터단은 우리 주변을 항상 들여다보고 친구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수원시 정책 사업을 관찰하고 추적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시민 모니터단은 건강한 노년 다채로움이 가득한 노년 교통약자 배려 도시 노인이 안전한 도시 환경 정주 하고 싶은 도시 존중과 사회 참여 소통과 정보 공유 등 주제별 의견을 공유하고 모니터단 역량 강화 활성화를 통해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 수원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며 고령 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니터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첫 발을 뗀 고령 친화도시 시민 모니터단은 고령 친화도시 실행 계획 추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고령 친화도시 사례 발굴 홍보,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등 역할을 한다. 시민 22명이 활동 중이다.